자, 그럼 시장 상황부터 또 빠르게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행히 주 후반으로 갈수록 AI 거품론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좀 잦아들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다시금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동우 대표님, 먼저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총평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안정감을 좀 찾은 모습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시장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AI 거품론이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공개된 이후에 TPU가 부각이 되면서 AI 생태계 다변화 예상으로 논란이 좀 잦아들었고요. 셧다운으로 인해서 이제 미뤄졌던 고용 지표가 불안하게 나오면서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은 훨씬 더 커지면서 시장 안정화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와 이제 다음 주 사이버 먼데이까지 겹치면 연말 소비와 소매 판매가 어떻게 개선되느냐를 좀 봐야 하고 12월 9일에서 10일 날 열리는 FOMC 금리 인하 결정 전까지 시장 반등에 대한 속도는 좀 조절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 이 시기까지의 건강한 조정이 오히려 연말과 내년 초에 상승 랠리를 조금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매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니까 11월 동안 외국인들의 매도가 역대급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1월 25일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15조 원에 육박하면서 아무래도 역시 11월의 부진의 어떤 큰 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외국인의 스탠스도 이야기를 나눠보셔야죠. 김영구 대표 시각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네, 팬데믹 때도 12조 원 정도 매도였는데 지금은 15조 원이니까 네. 엄청난 규모죠. 일단 외국인들의 폭탄 매도의 이유를 보면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AI 버블론에 대한 개념. 그러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일단 어느 정도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인데 킹달러, 즉 고환율로 인한 환차손 우려감 때문에 매도 규모가 급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폭탄 매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건강한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보여집니다. 9월, 10월 지수가 급등한 폭을 보면 여러분들 3,000포인트에서 4,200포인트까지 무려 1,200포인트가 단숨에 올랐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정을 받았다 그래도 조정폭은 큰 폭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고객 예탁금에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60조 원, 70조 원 이러면서 빌빌거렸던 고객 예탁금이 85조 원대를 훌쩍 넘으면서 이런 유동성 장세를 유출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폭탄 매도를 받아줄 수 있는 배경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그 폭탄 매도 이외에 어느 정도 기관들이 또 6조 원 정도를 순매수한 것을 보면 그래도 받아줄 수 있는 유형들은 충분히 되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은 매도는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금요일만 하더라도 또 2조 원대를 매도하는 그 변동성을 좀 보이기는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 또 12월에 산타 랠리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마련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장세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외환시장 동향으로 그럼 바로 엮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어떤 추이를 보일 것인가가 또 상당히 의미가 있을 텐데 정부가 사자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국민연금이 등판한다, 여러 가지 조치적인 부분들도 논의되고 있지만 쉽게 또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죠. 김진 대표님, 이 외환시장의 안정화 어느 정도 시점까지 저희가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지금 미국 증시가 AI 거품론이 가라앉고 그리고 또 FOMC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이렇게 완만한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이 환율의 상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아직까지 제한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포인트는 바로 12월 FOMC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그 전까지는요, 당장 환율을 안정시킬 만한 그런 카드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현재 그 환율의 상승 원인이 달러 강세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원화 약세에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최근 1년간 꾸준히 낮아지면서 작년 12월 110 정도에서 현재 99포인트 선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원화 약세의 그 주된 요인으로는요, 온라인상에서는 환율 오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오적은 이제 기업들과 국민연금이 달러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들의 해외 투자와 도널드 트럼프의 그 무역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학개미가 오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정부의 그 확장 재정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네. 네, 실제 그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의 확장 재정과 또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도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12월 FOMC에서 달러 금리를 어떻게 인하를 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 FOMC를 기점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부분입니다. 네. 당장 이제 12월 초에는 또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매우 높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1월 달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선호 입장에 맞는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의 지속적인 약세가 12월 FOMC 이후로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이 3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 이슈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 바로 자사주 소각 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또 저희가 변수 성격에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허인남 대표님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이제 1년 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이제 연내 처리하겠다. 그래서 당정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은 이제 이사 개인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제 부과할 계획이고, 또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이제 법 시행 후에 이제 6개월 정도의 또 유예 기간을 이제 둔다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번 개정안의 이제 목표는 이런 그 시장의 신뢰를 추가적으로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목표를 두고 있는 증시 활성화에 대한 이제 추가 정책의 성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중에 하나, 구글의 제미나이 3.0도 많은 또 화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거품론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이 많죠. 자, 이동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다 보시는지요? 일단은 논란을 잠재운 모습은 확실해 보입니다. AI 거품론으로 이제 지적되었던 감가상각 문제나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구글의 TPU 부각으로 상당 수준 이제 잠재운 모습이고요. 지난번 딥시크 배포 이후에 엔비디아 거품론이 불거진 듯 했으나 결국 AI 확산으로 이어진 부분을 1차 변화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구글의 TPU가 다시 이제 AI 거품론을 잠재울 2차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TPU가 기존 엔비디아의 GPU와 결국 이제 동행하는 경우가 연산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당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AI 생태계가 확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서로의 경쟁 구도에서 이제 오는 AI 발전도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AI 생태계의 지각 변화라는 말보다는 다변화라는 말이 맞을 것 같고 AI 시계는 아마 더 가속화된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말씀이 잠깐 나왔던 것처럼 제니마이 3.0의 호평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엔비디아 위상이 흔들릴 것인가, 휘청거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독주 체제를 변화를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집니다. 허인남 대표님 시각은 또 어떤 쪽이세요? 네, 우선 이제 11월 양쪽의 그 밸류 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의 이제 퍼포먼스가 좀 상반된 흐름으로 그 연결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제 구글 체인으로 이제 분류되는, 그러니까 즉 오픈 AI 쪽은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은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고, 반대로 이제 그 구글 체인으로 분류되는 구글과 브로드컴 등은 종목들은 중심으로 이제 브로드컴은 신고가까지 가는 등 좀 큰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제 이동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쪽이 대체제 개념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AI 생태계의 이제 다변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 GPU든 TPU든 이제 HBM 즉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에 대한 이제 수요는 더 증가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글 대변인도 TPU와 엔비디아 GPU 모두 이제 수요가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너지를 우리가 더 가속할 수가 있겠다고 발표를 했고, 젠슨항 씨도 구글은 우리 고객이다. 제미나이도 엔비디아 GPU 안에서 이제 실행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그 구글의 제미나이 3.0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시장을 어렵게 했었던
큰 AI 거품론에 대한 이런 조정을 벗겨내는 성격으로 이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이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사 합병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될 텐데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개화 속도를 당길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이쪽 시장의 미래는 어떨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이 부분은 김영구 대표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빨리 추진해야 될 텐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아무튼 기업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KB금융이나 뭐 신한은행, 하나금융 같은 이런 기업들도 또 금융지주들을 포함해서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모든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과 함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한편 정부에서는 이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원화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와 같이 관련 기관들도 역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너무 속도가 느려요. 아무튼 지금은 제도 정비를 앞둔 과도기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이 중에 네이버페이와 두나무의 이번 합병은 획을 가르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면 과감한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게 될 것이어서 주가도 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 중이지만 이것이 추진될 때는 그 파워풀한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2월이 시작됩니다. 연말이고요. 이렇게 되면 또 시장에서 통칭 그 산타 랠리를 기대하는 심리도 커지기 마련이죠. 자, 김진 대표님, 올해는 어떨까요? 연말 장세를 기대할 만한 분위기, 그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아까 12월 양적 긴축의 종료와 그리고 9일, 11일에 올 마지막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으로의 그 추가 유동성 공급과 함께 그 기술주 등 주도 섹터의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월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주된 원인이 이 AI 거품 논란이었는데요. 구글 제미나이 3 출시와 함께 자체 AI 칩인 그 TPU의 부각으로 오히려 AI 생태계의 확장으로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추가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로 여겨지는 것도 산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환율 상승이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12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그 마스터 키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금리 결정 전까지는 남아있는 이 AI 버블 그 논란에 대한 공방 그리고 금리 인하 또는 동결에 대한 또 이 공방 그리고 환율 상승 이슈 등으로 인해서 추가 변동성 장세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금리 인하와 함께 이번 조정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조정 끝내고 이번 연말에는 산타 랠리 그리고 연말 연시 랠리까지도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드리겠습니다. 12월에 금리가 워낙 중요하니까요. 짧게 또 이동규 대표께 추가적인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분위기가 다시 한번 인하 쪽으로 또 가고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좀 잡았다고 봐도 되는 건지 금리 분위기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되나요? 뭐 일단은 이제 셧다운으로 미뤄졌던 고용지표,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가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였다가 낮았다가를 좀 만드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11월에 이제 마지막 주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전주 대비해서 2배나 오르면서 70에서 80%대를 유지하고 있고 시장의 가파른 반등을 좀 이끌었는데요. 뭐 만약 경제지표 호조로 이제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60% 이하대까지 떨어지지만 않는다라면 당분간 금리 인하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이제 12월 달에 양적 긴축 종료와 함께 유동성 지표 호조가 이어질 수 있고 당연히 위험 자산 회복도 쉬워질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요. 전체적인 섹터별 순환이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연말과 내년 초 상승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건강한 조정, 그러니까 일부의 조정이 좀 필요했는데 11월 달이 아마 그런 좋은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뭐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았고요. 또 코스닥 활성화 대책, 정부 차원의 어떤 이슈가 좀 되는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기되지 않았지만 논의되는 부분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허인남 대표님, 그럼 뭐 중소형주 위주로 관심을 가지는 게 맞는 건지 이와 관련해선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방송 통해서 이제 중소형으로의 수급 이동과 확산
일관성을 정말 많이 강조드렸는데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정부가 7년 만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이제 발표하면서 28일 날 그 양 시장이 양분된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형성했습니다. 코스피는 뚜렷한 악재 없이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매도를 했고 역시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 등 이런 대표 대형주의 고점 부담과 그리고 또 이런 정부 정책 발표로 인해서 차익 실현은 더 강화되고 있고 또 수급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한 1년 안에는 최대로 많은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1조 원 내에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 이렇게 수급 포지션이 형성됐을 때는 이제 강조드렸던 기술주들 AI 반도체와 그리고 로봇 그리고 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순환매가 활발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도 코스닥 기준 850선에서 11월 저점을 잡은 뒤에 다시 한번 900에서 910선을 장악하면서 11월에 조정에 대한 수렴도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1000에서 1050포인트까지의 추가 상승도 가능한 위치인데 말씀드린 이 세 섹터의 신고가를이라든가 또 순환매를 통해서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쪽의 포트폴리오에서 좀 무게중심을 두고 움직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까지 연말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주식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친구 추가하시면 더 다채롭게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